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병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몸속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눈을 멀게 하고 다리를 썩게 하며 결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조용한 살인자라 불러도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의사 이도현입니다. 올해로 진료실에 앉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고 그 중에서도 당뇨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다, 눈이 침침하다며 내원하셨던 분들이 어느새 당화혈색소가 10이 넘고 망막은 손상되어 손주의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감각이 사라진 발가락에 생긴 상처는 썩어 들어가 결국 절단 수술까지. 그 비극이 반복되는 걸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안타깝게 고개를 숙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78세의 박노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국밥 없이는 하루도 못 보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단골 국밥집에서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 드시던 그 습관, 그게 그렇게 위험할 줄은 미처 모르셨던 거죠. 결국 다리는 심하게 썩어들었고 절단 수술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73세 김분남 어르신입니다. 손주 감기 걸릴까봐 유자차를 끓이던 정 많은 분이셨죠. 본인도 매일 두세 잔씩 유자차를 드시며 이게 몸에 좋아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당분이 망막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병원을 찾으셨을 땐 이미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제는 남편의 얼굴조차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평생을 지배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식습관을 조금이라도 일찍 바꿀 수 있었더라면 지금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계신 60, 70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최악의 식습관 5가지와 그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뇨로부터 내 눈을, 내 발을,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변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혹시 오늘 아침 흰 쌀밥에 국 한 그릇 드셨나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익숙하게 드시는 식단일 겁니다. 하지만 이 친숙한 한 끼가 당뇨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탄수화물이 거의 순수하게 정제된 상태로 먹는 순간 입안에서부터 소화효소가 작용해 매우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쌀밥 한 공기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을 밀어올리는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밥을 국물에 말아먹는 습관은 그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들죠. 씹는 시간이 줄어들고 음식물이 거의 씹히지 않은 채 위장으로 넘어가면서 혈당은 순식간에 솟구치게 됩니다. 게다가 국에 말아먹는 방식은 식사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듭니다. 빨리 먹는 식사 습관은 혈당 조절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해 결국 혈당의 폭주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인데요. 70세 전후가 되면 이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혹사당한 상태입니다. 무리한 당 섭취가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피로해지고 결국 인슐린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당 수치 상승이 아니라 당뇨병의 가속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67세 정만기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 어르신은 3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밥을 좀만 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며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2까지 치솟았고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생긴 상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내셨고 그 사이 상처는 깊어지고 감염되어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그땐 이미 발가락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이 감각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낮다고 했지만 정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죠. 흰밥을 끊고 현미와 보리를 2대1로 섞은 잡곡밥을 지었습니다. 밥 양을 줄이고 생선구이와 두부 반찬을 중심으로 단백질 비중을 높였습니다. 채소는 데쳐서 드시고 식사 순서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는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6.4까지 내려갔습니다. 무감각했던 발가락도 일부 감각이 돌아왔고 복용하던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밥 한 숟갈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흰쌀밥 대신 통곡물로 바꾸는 것, 그 하나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흰쌀 대신 현미, 보리, 귀리 등 식이섬유 풍부한 곡물을 선택하세요. 접시를 3등분해 보세요. 절반은 채소, 나머지 반은 단백질, 나머지는 잡곡밥으로. 식사 순서는 채소부터 시작해 단백질, 마지막에 밥. 식사 시간은 20분 이상, 한 입에 20번 이상 꼭꼭 씹는 연습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72세 이말순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엔 거친 밥이 싫었는데 2주 지나니 흰밥보다 고소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손주들 사진을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익숙한 한 끼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은 결국 오늘 밥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감기에 유자차, 더울 땐 식혜, 손님 오시면 수정과 대추차, 꿀물 한 잔. 우리 어르신들께 너무도 익숙하고 정겨운 전통 음료들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드셨어. 이런 말과 함께 마시는 그 음료들이 사실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당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7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한 잔 타실 때 2~3스푼은 기본이죠. 하루에 2잔만 드셔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게다가 액체 당분은 고형 식품보다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즉, 혈당을 훨씬 더 빨리 더 높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76세 김분남 어르신은 감기 예방을 위해 유자차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달달하니 목도 부드럽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루 2~3잔씩 마셔오셨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혈당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공복 혈당이 180, 식후 혈당은 240까지 올라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8.7을 넘겼고 손발이 저릿하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으셨고 진료 중 유자차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2잔 정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유자차를 당장 끊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잘 믿지 않으셨어요. 그거라도 안 마시면 기운이 안 나는걸요. 하지만 2주만 유자차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로 바꿔보자고 제안했고 어르신은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후 공복 혈당이 130으로 식후 혈당은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손발 저림이 사라졌고 흐릿하던 시야도 점차 맑아졌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 유자차를 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당을 먹더라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크게, 더 오래 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20대 청년이 마신 유자차는 한두 시간 내에 혈당이 안정되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넘도록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혈관은 고혈당에 노출되고 망막, 신장, 말초신경 등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충분히 좋습니다. 혈당에 부담 없는 음료들 무가당 생강차 항염 효과와 혈당 완화 기능이 있습니다. 계피차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당뇨에 특히 좋습니다. 보리차, 옥수수수염차 카페인 없고 부담 없는 차, 이뇨작용도 도와줍니다. 루이보스티 항산화 효과와 함께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는 허브티입니다. 꿀물은 괜찮을까요? 꿀도 당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당뇨 환자에게는 소량, 정말 특별할 때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티스푼 절반 정도,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적당합니다. 김분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강차가 이렇게 고소하고 따뜻한 줄 몰랐어요. 유자차 생각 안 나요. 오히려 지금이 더 몸이 가벼워요. 음료 하나 바꾸는 것, 당장은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시력을, 발을, 생명을 지키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컵 속 내용물을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 할머니, 이거 먹어봐. 바나나요. 할아버지, 엄마가 떡 사왔대요. 어르신들께 가장 달콤한 순간은 아마 손주가 간식 하나 들고 와서 무심히 무릎 위에 앉는 그런 때가 아닐까요? 그 마음이 예뻐서, 그 기쁨이 좋아서 작은 떡 한 조각, 바나나 한 개 기꺼이 받아 드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순간이 내 눈을 흐리게 만들고 내 심장을 상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절미, 경단 같은 찹쌀떡, 바나나, 감, 포도 같은 달콤한 과일들. 우리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이 음식들 대부분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높게 올리는 고혈당 지수지하의 식품입니다. 특히 찹쌀로 만든 떡은 소화가 빠르고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자극합니다. 바나나와 감은 과일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높은 편이며 하나만 먹어도 공복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우리 몸의 탄수화물 처리 능력, 즉 당 대사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같은 떡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짧은 시간이면 혈당이 안정되지만 노년층은 긴 시간 고혈당이 유지되며 그 긴 시간 동안 혈관은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78세 최명자 어르신은 평소 오후 3시쯤에 인절미 2조각과 바나나 반 개를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조금인데 뭐 밥도 반 공기밖에 안 먹는걸요? 이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침침해지고 자꾸 비문증이 생기자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9.8, 망막에 혈관 누출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최 어르신은 자신의 간식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손주에게는 간식을 챙겨주되 본인은 삶은 달걀로 대체하시기 시작했죠. 냉장고에 미리 삶아둔 달걀, 소금 대신 살짝 식초를 곁들여 드셨고 오후엔 오이와 당근을 손질해 채소 스틱으로 드셨습니다. 처음엔 심심했지만 2주가 지나자 입맛이 점점 바뀌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는 6.7까지 내려갔고 망막 상태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바꾸기 쉬운 간식 예시. 삶은 달걀 1개. 포만감이 오래가고 단백질 공급에도 좋습니다. 저염 견과류 1줌.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채소 스틱, 오이, 당근, 샐러리 등 생으로 씹는 재미까지 있어 포만감에 도움됩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간식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라 지루한 오후를 채워주는 작은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바꾸면 그 기쁨은 그대로 누리면서 몸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한 끼 식사뿐 아니라 작은 간식에서도 영향을 받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 간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건강은 그 선택에 반드시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국밥입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호로록 넘기면 속이 든든해지죠.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의 정서이고 어르신들의 식사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국밥 식사가 당뇨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조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빠른 식사 속도. 국물에 말아먹는 밥은 씹지 않고도 술술 넘어갑니다. 이렇게 빨리 먹게 되면 인슐린이 급하게 작동하면서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씹기 부족. 음식을 씹을 때 분비되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이 호르몬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국물 자체의 문제입니다. 된장국, 설렁탕, 순댓국 등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당뇨는 이미 혈관에 문제가 생긴 상태인데 거기에 고나트륨과 고지방 식단이 더해지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73세 이명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하시던 분이었죠. 당화혈색소는 8.6, 혈압은 150에 95.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수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께 제가 제안한 건 국밥 끊기가 아닌 국밥 방식 바꾸기였습니다. 국물과 밥을 따로 드시고 밥은 반드시 20번 이상 씹고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반찬으로는 김치보다는 데친 채소, 국물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그 국물도 식사 중반 이후에 한두 모금씩 천천히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맛으로 먹나 하시던 이 어르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화혈색소 7.1, 혈압 130에 85. 표정이 밝아지셨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니 포만감이 더 오래가고 속도 편안해. 이게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위험 식습관, 바로 야식입니다. TV 보다가 라면 끓여 먹고 밤 10시 넘어서 떡 한 조각, 과자 한 봉지, 맥주 한 캔까지. 낮에는 잘 참다가도 밤만 되면 허기가 몰려오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먹는 음식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녁 이후, 특히 밤 9시가 넘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낮아집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낮에 먹는 것보다 밤에 먹는 게 훨씬 더 많은 혈당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음식을 먹은 채 잠자리에 들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75세 박정숙 어르신은 이런 야식 루틴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TV 드라마 보면서 라면, 떡, 과자. 이때 아니면 뭘 먹겠어라는 말씀이 입에 붙어 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신장 수치가 악화되었고 밤새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수면의 질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매일 피곤하고 눈밑이 퀭하고 식욕은 더 폭주했습니다. 그 어르신께 제가 말씀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야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저녁을 앞으로 당겨보세요.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당기고 밤 8시 이후엔 허브차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배가 고팠죠. 하지만 30분 산책을 매일 함께 하셨고 밤엔 따뜻한 계피차 한 잔으로 입을 달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은 안정세를 보였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하루의 에너지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는 게 어르신의 생생한 고백이었습니다. 야식 습관 줄이기 실천 방법.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칩니다. 단백질 중심으로 가볍게 드세요. 식후 30분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밤에는 무가당 허브차나 따뜻한 물로 배를 달래세요. 취침 시간은 일정하게, 가능하면 10시에서 11시.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혈당도, 수면도, 삶의 컨디션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야식을 줄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어렵지 않지만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쥔 숟가락, 내가 고른 간식, 내가 늦게 먹은 그 음식 하나가 내 혈관과 장기와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대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익숙한 식단, 사랑하는 간식, 잠시의 기쁨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당뇨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널리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